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세만 빌드가 2015년에 공사를 하고 준공을 했던 충남 당진의 2층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높이 9m 외벽에 마감된 적벽돌과 그 벽들을 타고 옆으로 위로 뻗고 있는 담쟁이 덩쿨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주택은 건축주 부부께서 8년째 생활하고 계십니다. 멀리 당진 시내와 아파트들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시청과는 3.9km가 떨어진 곳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입니다. 건축주 부부께서 토지 717평을 매입하시고 2층 주택과 부속동 창고까지 지을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 아세만 빌드와 만나게 되었고 공사 전체를 위임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 부부께서 매입한 토지는 지목이 전과 임야였고 지역지구 지정은 생산관리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뢰를 실행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허가를 득해야 했습니다. 전형 절차와 내용은 첫째로 집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했는데요. 허가 면적은 200평입니다. 둘째는 그 200평의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받은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77평, 농지 전용 허가 면적은 123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수렴해서 저희가 설계와 인허가, 그리고 그것들을 취득한 후에 착공을 했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그리고 부대 토목공사까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서 준공과 사용 승인을 받아들였고 현재 8년째 전원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체를 대행해서 진행 완료한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2층으로 지어졌고요. 1층 면적은 25.48평, 2층 면적은 15.54평으로 본 건물인 주택의 연면적은 39.72평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부속동인 창고는 5.45평으로 대지 내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45.47평입니다. 본 건물인 2층 주택의 수평 투영 면적과 창고 면적을 합하면 30.92평으로 생산관리 지역의 전용 면적 200평의 건폐율을 넉넉히 충족시켰습니다. 대략 3개월 전쯤에 이 주택의 건축주 사모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깥 사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상의 이유로 이 집과 농지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곳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 우리가 새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아세만 빌드가 공사 스케줄이 가능한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이 집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이중벽체 주택인데요. 건축주님 말씀은 8년째 살아오면서 이중벽체인 이 주택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으며 차음과 방음, 단열 면에서 훌륭하다는 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새 집도 저에게 맡기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부 전화가 반갑기도 하였고 제가 지은 집에 대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 집도 저에게 위임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 시기와 정확한 건축 예정 시기를 알 수 없었기에 저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였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시 연락 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마당에는 잡석이 포설되었고 우측에는 길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와의 경계를 따라 조경 속으로 쌓은 석축과 그 안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건축주님의 부지런함과 개인적인 취향을 알 수 있게 잘 가꿔져 있는 60평 면적의 정원입니다. 그 뒤로는 450여 평의 농지입니다. 이 주택은 건축주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럽형 박공지붕으로 설계한 2층 주택입니다. 층별 공간 구성의 내용은 1층에는 방 2개와 거실,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욕실과 보일러실이 있고요. 2층에는 방 2개와 가족실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구조체는 경량 철골 구조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이중벽체 주택입니다. 외벽 마감재는 적벽돌, 창호는 22mm 로이 유리 이중 창호, 지붕은 온도린사의 온도빌라로 마감한 주택입니다.
토목도면과 건축도면, 현장 답사와 토목공사, 부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전 과정을 사진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집안 상태에 따라 건축물 기초 안전을 담보하는 파일 기초를 시공하는 상세 내용과 물넘침 방지턱, 에란칼을 정착한 베이스 플레이트를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설을 하고 철골 구조체 시공에 대해서도 거더와 각각의 도리들, 가세라 불리우는 브레이싱, 그리고 각각 개구부마다 설치되는 철골 프레임 등이 시공되는 자료를 보시면서 이 주택이 완성되어 가는 전 과정을 담았습니다. 토목도면과 건축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아세만 빌드가 제작한 것으로서 위의 도면을 수정해서 아래 도면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서 확정한 도면을 건축사무소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배치 변경을 하였고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전용한 200평이 대지로 전환될 토지이고 그 좌측은 전용하지 않은 농지입니다. 주택이 앉혀질 곳인 본건물과 창고 자리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창고는 도면상의 치수보다 면적을 늘려서 3천에 6천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건축 도면인데요. 건축주님과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층 평면도와 2층 평면도, 기타 방향에 따른 각 도면들과 단면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초 평면도입니다. 붉은색으로 건물 기초 바닥보다 100mm 다운시켜야 할 곳은 별도로 노트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수 이님 라인, 오수 배수 라인, 하수 배수 라인과 배관 규격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아세만 빌드의 시공 노하우 몇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몇 편의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물 넘침 방지턱이라고 하는데요. 도면상에 정확히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기초 단면을 보시면 기초 콘크리트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고 외벽체가 세워질 부분에는 기초 상부보다 일부 다운이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45mm입니다. 이 부분이 물넘침 방지턱으로 지역별로 지정된 외벽체 패널이 세워지고 그 안쪽으로 철골 골조가 사전에 세워지고 다시 그 안쪽으로는 별도로 지정된 내벽체가 세워집니다. 아세만 빌드는 내벽체에 대한 지정이 50T입니다. 결국 안과 밖에 샌드위치 패널이 이중으로 시공되는 방식인데요. 구조체인 철골 기둥인 칼럼에 기초바닥보다 낮은 물넘침 방지턱 부분부터 외벽체 패널이 스크루 볼트로 체결이 되고 내벽체 또한 구조체인 칼럼에 피스를 체결하면서 이중 패널인 이중벽체가 안과 밖에 시공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중벽체를 시공하게 되면 그 안에 습기가 차고 결로가 발생한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태클 걸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시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초 평면을 보시면 베이스 플레이트에 4개의 홀이 있습니다. 이건 L 앙카를 정착해서 기초 타설 전에 매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기초 콘크리트가 양생이 된 후에 천공을 하고 세트 앙카를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에는 적정 길이 이상의 앙카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케미칼 앙카를 주입해서 천공 부위의 강도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각 기초면 코너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안착을 하고 지정된 두께의 외벽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현장은 외부 마감이 적벽돌이기 때문에 그 외부로 적벽돌 두께만큼 또다시 다운턱을 만들어 주어야 별도의 적벽돌 기초를 시공할 필요가 없어지고 경고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푸집 안쪽으로 빨간색 사각각간이 적벽돌을 안치기 위한 다운턱이고 바로 옆에 C형강은 외벽체가 세워질 자리에 물넘침 방지턱으로 설치된 다운턱입니다. 주 기둥인 칼럼이 세워질 자리에 에란칼을 정착한 베이스 플레이트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밭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서 전용한 땅 외의 농지 쪽에서 건수가 많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두 번째 현장 답사 시에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지 모를 집안의 약화를 고려해서 파일 기초를 선택했고 그것을 설계 도면에 지정한 내용입니다. 기초 파일 시공, 파이 300mm 이중 벽관을 총 8개소에 설치하라는 것으로서 가로 길이 쪽으로 후면에 4개소와 전면에 4개소를 지정한 것을 도면화한 것입니다. 현장마다 토질의 상태와 땅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집안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진 자료처럼 원래 땅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그곳에 파일을 받고 철근을 배관합니다. 그리고 기초 철근과 함께 결속을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집안의 안정을 충분히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조명도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허가방 도면이나 3,400만 원의 설계비로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런 전기 조명도는 그려주지 않을 겁니다. 설계비 3,400으로는 전문가의 적정 노동에 대한 대가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희 아세만 빌드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현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실시 도면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 공간별 전등과 스위치, 콘센트 위치, 특히 인덕션이나 에어컨 등은 단독 콘센트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층과 2층, 다락 등의 1.5층 공간이 구성이 될 때는 1층과 2층 어느 쪽에서도 전등을 온오프 할 수 있도록 3로 스위치를 설치해야 불편함을 덜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면도 중에서 정면도입니다. 1층의 높이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2720으로 기초 높이값 500mm를 뺀 높이입니다. 2층의 높이는 2510임을 알 수가 있고 1층과 2층 사이의 층간 공기층이 730mm입니다. 지붕층의 높이는 2700으로 기초에서 지붕까지 총 높이 값은 9160으로 일반 주택의 높이보다는 대략 1.5m가 높게 지어진 집입니다. 동일한 평수라 하더라도 높이 값이 많기 때문에 건축비는 일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집의 컨셉과 완성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의 외벽 마감이 적벽돌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도면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그 다음 과정인 현장 답사와 건축 시공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세만 빌드가 건축주님과의 첫 번째 상견례이자 미팅 과정인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상황인데요. 건축 예정지 토지는 수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경계 측량은 건축 측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미리 진행을 하였고 측량점을 쉽게 찾는 곳도 있었고 숲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측량 성과도를 확인하면서 찾았던 곳이 더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 책임자인 박 소장님과 토목공사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레벨기를 통해 건축물과 토지의 기준값을 결정하고 장비 2대를 동원해서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전체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벤치 풀룬관과 이중벽관, 스틸로 된 파형 강관과 콘크리트 맨홀 등의 토목공사와 부대 토목공사 자재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구고 조명을 한 곳에는 파손이나 찌그러짐이 거의 없는 파이 600mm의 1.6T의 파형 관관을 매립해서 구거의 배수로를 연결시키고 진입로를 다지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용한 토지 가장자리 부분은 벤치 풀룬관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 터파기를 공투 무한궤도 굴착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식의 03 굴착기는 토지 안쪽 부분의 평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주변에 N매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터를 고르고 있습니다. 경계점을 통해 규준틀을 만들고 집터와 창고터까지 건축물이 앉힐 지점에 생석회로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벽관 매설과 콘크리트 집수정, 수로용 벤치 풀룬관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와 폭우로 인해서 우수관과 우수맨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드디어 건물이 앉혀질 자리에 N매트가 형성이 되었고
거푸집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간 비계로 거푸집 상하를 결속을 시키고 물넘침 방지턱까지 시공하였습니다. 칼라 각간이 2겹으로 설치된 것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푸집 내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냉기와 열기 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은박 시트 작업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빨간색 칼라 각간 2개가 나란히 붙어 있고 그 아래에는 에랑카가 조립된 베이스 플레이트가 용접으로 고정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앞에 검은색 이중 벽관이 있고 그 안에는 철근이 4가닥 들어간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이 파일 기초로서 기초 철근과 결속을 시켜줍니다. 다른 현장 자료로서 이 사진은 경남 산청의 파일 기초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 양평의 파일 기초 참고 자료입니다. 철근 배건을 하면서 건물 내부의 하수와 오수 배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PVC 내부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이 되거나 위치가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흰색 PVC 배관과 나무 각재가 보이는 곳은 물사용 공간으로서 앞에서 설계도면 설명 시에 노트로 표기된 높이값만큼 이 자리를 다운시켜 줍니다. 그 사이에 전기 배관 작업도 마치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설이 끝나면 기초 콘크리트 바닥의 평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데기로 닦아주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의 평활도가 후속 공정으로 진행되는 방통공사의 평활도를 좌우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시공자들이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바닥 평활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좀 더 세심한 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부패식 단독 정화조가 앉혀질 위치에 기초를 치고 주택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게 되면서 펌프칸은 철수합니다. 기초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는 동안 미리 발주한 철골 구조체 자재인 각강과 시연강이 반입되었습니다. 거푸집을 해체하고 본격적으로 건축공사에 돌입합니다. 첫 번째 공정은 설계 도면대로 각각의 공간을 나누는 레이아웃인데요. 기준선을 토대로 벽체가 세워질 위치를 먹선으로 마킹합니다. 2015년 당시에 이 지역에는 아연 도금의 철강제가 없어서 칼라 각간을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회색 농막이 방청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예정에도 없는 공정과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메인 칼럼이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가용접 상태로 세워졌습니다. 칼럼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돌출된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시공도면을 분석해서 수평 부재인 거드와 도리들이 들어갈 부분에 미리 하스너를 정착한 것으로 수평 부재를 그 하스너 위에 올려 태우고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와 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1층과 2층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거드가 설치되면서 메인 칼럼의 수직을 정확히 잡고 작은 보인 빔과 각각의 도리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집은 2층 주택이면서 전체 건물 높이가 일반 2층 주택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2층 바닥을 먼저 시공하고 있습니다. 2층 바닥 골조 위에 OSB 합판이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2층 구조체의 각 도리들과 빔들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 기초 타설 시에 함께 진행하지 못했던 창고 기초 콘크리트를 준비하면서 정화조 상부 보호 콘크리트 약식 거푸집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거푸집과 연결된 2개의 각간입니다. 내부 쪽 빨간 각간은 외벽체가 세워질 위치에 물넘침 방지턱이고 거푸집에 직접 붙은 빨간 칼라 각간은 물넘침 방지턱보다 50mm를 더 다운시킨 것으로서 적벽돌이 시공될 다운턱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붕의 하중을 각각의 칼럼으로 전달시키는 트러스와 지붕판을 잡아주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펄린 시공까지 마친 철골 구조체입니다. 각각의 트러스에 간사를 용접한 부위의 패치가 철골 구조체 상부에서 태양빛에 의해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1층에는 대각으로 브레이싱이 설치되었지만 아직 2층은 수평 부재와 가세가 시공되지 않은 모습으로서
이 작업이 끝나야 철골 구조체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층 공간의 바닥 철골과 거더는 200에 100 규격의 흑간 3.2T를 설치하였고, 그 위에 2층 바닥을 구성하는 OSB 합판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1층 천장 철골과 1, 2층 간의 층간 철골도 시공된 자료입니다. 하도리와 브레이싱, 중도리와 거더, 개구부 프레임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그 사이 창고 기초 콘크리트와 정화조 상부 보호 콘크리트가 타설되었고, 무한궤도 공투 물찾기는 나머지 부대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골 공사가 거의 90% 진행된 상황에서 기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이중 벽체 중에서 내벽체를 먼저 시공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창틀 프레임을 사이에 두고 내외부 패널이 치부가 되면서 이중 벽체 시공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에 지어진 충남 당진 2층 주택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설계 도면 설명, 그리고 토목공사에서 철골공사까지를 시공 자료를 통해서 아세만 빌드의 정석 시공법과 노하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2편에서는 이 집의 인테리어와 실내에 관한 도면, 샌드위치 패널 공사와 기초 후속 공정 진행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전체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커뮤니티나 SNS에 공유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